예, 반갑습니다. 저는 GCN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유미하고요. 경기 녹색구매지원센터 센터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토론이 시작돼야 될 시간이니까 제가 한 10분 정도 하고 토론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 또 열심히 토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세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발제를 하신 민 선생님의 발제를 좀 더 구체화해서 센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정부의 녹색소비 정책 전망과 지역 녹색소비 활성화,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주제를 주셨는데 국정과제와 우리나라의 환경과 관련한 것은 국가환경계획이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자리 잡고 10년인가요?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그 국가계획이 아무리 좋은 국가계획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역에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환경정책의 한 영역이 아니라 국정과제로 국가발전 전략 전반에서 재구성해야 되는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이 하나 되는 행복한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녹색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그 목표치를 두고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민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환경과 사회와 경제가 연결되어 있다. 환경 따로, 경제 따로, 사회 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연결돼서 같이 풀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의 정책 실행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말씀 들으신 것처럼 국정과제와 국가계획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가?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가? 실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있는가를 한번 우리 지역사회에서 같이 점검을 해봐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 실행되는 것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가? 실행에 대한 정책이 효과를 본다라는 것은 좋은 정책에 수립돼서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정책이 내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같이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시민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핵심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참여는 녹색 소비 생활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녹색 소비 생활은 캠페인이고 윤리적 소비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녹색 소비에 대한 우리 스스로가 다시 다른 인식을 해야 되는데, 녹색 소비는 이러한 국정 과제를 실현하는 정책적 실행 수단이다 라고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고, 정책적 입장에서도 국가의 환경기후 목표를 실행하는 실행 수단, 그리고 시장의 생산 방식을 바꿔내는 장치,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 통로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녹색 소비라는 개념을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책적 의미라는 것은 시민의 선택과 생활이 바뀌면서 생산 구조가 바뀌고, 생산 구조가 바뀌면 결국 우리 사회가 변하고 시장 구조가 바뀌는 구조로 되는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국정과제 중에 녹색 소비와 연결된 부분은 번호는 좀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자원순환 경제 구축,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 발전 기반 확립,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주로 이 세 가지를 중심에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자원순환 경제 구축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죠. 이 주제가 하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이 부분도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의 기반을 확립하자, 이것은 통합의 사회,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걸 한번 보면, 이런 국정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공공, 시장, 시민으로 이어져, 이게 다 분절되거나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세웠고, 우리가 녹색 구매만을 생각했을 때 정부가 공공구매라는 정책을 세웠고 목표치를 달성하는 정책을 세웠는데, 그것이 시장에서 녹색 제품이 생산되고 공공구매를 통해서 시장에서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약간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 소비자의 생활 속에 녹색 구매가 들어와 있나? 그거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시민
과 소비자의 생활 속에 들어와야 정책을 체감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어디에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보면 연결이 끊어지는 지점에 센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공공구매에서 끊어졌어? 우리가 초기 단계에는 공공구매에 매진을 했죠. 2005년에 녹색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공공구매가 의무구매화되고 이것이 뭐 인센티브로 돼서 조달청을 중심으로 각 공공기관이 녹색 제품을 구매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생산되는 녹색 제품의 대부분을 보면 다 건설건축자재 조달청에서 조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표지 인증 마크를 받은 생활제품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구매를 활성화시키자 했을 때에는 센터가 여기에 개입해야겠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생활에서 녹색 소비를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게 필요한데 정부가 아직은 여기까지는 못 왔어. 그럼 여기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정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결이 끊어지는 지점에 센터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 관련해가지고 예실 끊어지는 곳에 개입하기 위해서 아까 자원순환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녹색구매지원센터가 개입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역사회의 순환 비즈니스의 큐레이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새롭게 만드는 법이 수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수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원이 폐기되고 있기 때문에 수리권이 이 시대에 기후위기 시대에 이 국정과제에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이 수리권에 대해서 우리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어떻게 새로운 과제로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리커머스 순환경제 요즘에 청년들은 리커머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YWCA부터 해가지고 아나바다 운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애들은 아나바다 잘 몰라요. 하지만 리커머스라 그러면 다 알아요. 리커머스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럼 리커머스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센터와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탄소 배출 감축과 어떻게 연동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탄소를 감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센터가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은 지역사회 탄소 감축의 지역 거점의 역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환경 마크 인증 제품은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이 적은 거죠. 그리고 저탄소 제품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탄소 제품을 지역사회에서 유통을 확대시키는 것은 지역사회 탄소를 저감시키는 활동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통이 확대되고 그로 인한 결과를 탄소 저감을 데이터화하고 지역 맞춤형 감축 모델을 제시하는 게 우리 센터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을 만든다. 그러면 이 기반은 시민이다. 시민들이 먹고 있고 생활하는 것들을 바꿔내지 않으면 기반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센터는 지속가능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역 밀착형 실무를 맡는 허브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과 기업과 단체와 지자체가 네트워킹돼서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매일 먹고 입고 쓰는 물건을 바꿔내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야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위상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강화하려면 저희가 갖고 있는 법률의 근거가 녹색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입니다. 지금 현재 녹색구매지원센터에 관한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정책 보조기관, 중간 지원 조직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조사 연구하고 교육 홍보하고 녹색 구매를 확산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이 정도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국정 과제를 실현하는 지역의 거점, 지역의 실행 수단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책 실행의 주체, 그리고 현장 기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조금 더 주체적이고 책임성을 갖는 자기 완결 구조를 갖는 센터로 위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역할을 비교하면 법상, 현재 법상에는 기관의 성격이나 정책적 위치나 대사나 기능이 이렇게 조직되어 있다면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정책 실행과 조정의 역할을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정책적 위치는 이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한 국정과제를 핵심적으로 실행하는 기본 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과 시민을 네트워킹하고 행동전환, 시장 형성, 지역에서 실행, 이 부분을 우리가 기능으로, 핵심 기능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능별에서는 정책 기능, 교육 기능, 홍보 기능, 민간 기능, 지역 성과 기능이 있는데, 현재는 법정 역할은 구매 촉진 지원, 정보 전달 중심, 캠페인, 참여 동력, 그리고 지역에서는 제한적이고 활동 중심인데, 국정과제를 이행하면 조금 더 적극적이다. 녹색 소비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총괄하고 행동 변화를 위한 교육, 그리고 캠페인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캠페인을 설계해서 추진 주체들을 네트워킹하고 민간시장 구조를 설계해서 연결하는 역할, 지역 단위의 실행 플랫폼, 그리고 성과는 정량과 정성으로 같이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이제 그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진단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법률상으로는 지원 조력이고 국정과제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행 기구는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기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공공구매는 지금 현재 제도화되어 있지만 민간 시민 영역은 아직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환경표지 인증 마크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표지 인증 마크는 제도권 하에서지 이 민간 부분의 녹색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미 시민들이 생각하는 에코의 범주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확산하고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녹색 구매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실천 체계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녹색구매지원센터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아직은 이 녹색 구매에는 소비자가 정책의 주체는 아닌 거예요. 객체인 거죠. 뭐를 사라, 그리고 녹색구매지원센터도 한테도 녹색구매 그 실적을 얼마만큼 그 구매할 수 있도록 촉진했니,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소비자가 주체가 된다라는 것은 실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정말 변화로서 평가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발적인 변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이제는 민간 부분의 녹색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를 정책의 주체로 세우고 그 정책의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 자발성을 모은 성과를 확산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역할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녹색구매지원센터는 국가 녹색소비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소비자, 지역 기반 녹색 전환 실행 기관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예산에 국한하지 말고, 지금 예산은 적더라도 여기에 국한하면 우리가 우리 미래를 차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고 꿈꿔야 돼. 그리고 정부에게 요구해야 될 우리의 목소리가 뭔가. 그리고 녹색구매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지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10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의 시대 상황과 1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 상황은 너무 많이 바뀐 거죠. 기후위기가 하나의 환경정책이 아니라 국정과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녹색구매지원센터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구매 촉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기준이 달라지고 목표 지향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간이 되는 법, 녹색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위치적 기준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정책 실행 기능과 성과 관리를 명시하고 반드시 정책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법률 안에 추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뭐 3천만 원이다, 6천만 원이다, 뭐 2억이다, 뭐 이런데 그 예산 자체가 사업비가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비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 중심, 구매의 실적을 관리하는 기능 사업이 아니라 행동 변화를 가지고 시장 전환에 중심을 놓고 성과 지표를 만들어내서 이 사업부의 구조와 운영의 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법률에 근거한 기관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역과 민간을 엮을 수가 있습니다. 법률 기구니까. 그래서 중앙, 지역, 민간을 잇는 중앙 실행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보해내고,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지금 위탁받은 그 법인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녹색구매지원센터는 광역 단위에 하나씩 있거든요, 현재. 그런 광역을 대표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럼 광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광역사회 내에서 녹색 소비, 녹색 구매,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뭐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와 기업과 다 같이 연계해서 공동 운영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녹색구매지원센터가 뭐 예산만 생각하면 굉장히 쪼그라든 것 같지만 갖고 있는 위상과 법률적 근거는 굉장히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살려야 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더 이상 녹색 제품 구매를 돕는 기관이 아니라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녹색 소비 정책의 실행 기관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서 이러한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이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박숙경 센터장님의 해안에 놀랐어요. 이 부산에서 이 국가 정책을 한번 진단하고 국회 토론회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할 이야기를 여기 와서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에서 얘기를 담아서 저희가 반드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바꾸려면 이 내용을 가지고 국회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어준 박숙경 센터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